그것이 잘 갖추어지면 관이 조금 불안하게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승부에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주로 개인적인 웅세보다는 우리가 당 중심의 당은 병들었을 때 병들어도 어쨌든 간에 관은 관이다 이거죠.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분위기는 뭐였습니까? 짝대기만 꽂아도 깃발만 나오기면 길가에 짝대기도 당선됐죠. 길가에 짝대기도 당선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나 아무나 그 짝대기가 되냐 이거죠. 아무나 짝대기가 안 시켜준다는 거죠. 짝대기만 꽂아도 뭐만 나오기면 깃발만 나오기면 표는 여기로 오더라는 거죠. 그런 걸로 왔는데 결국 아무나 그 짝대기 시켜주는 게 아니고 짝대기로서의 기본 그릇이 있으니까 3선, 4선 우리가 연속 이렇게 선에 내려면 그 사이에 뭡니까 해, 자, 축도 돌고 뭐 4,5m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도는데 막 이때도 붙고 사년도 붙고 해년도 붙고 뭐야 도대체. 이게 관을 심하게 관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해소하면 안 되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큰 대운이 관운을 벗어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사자 아무리 우할배라도 사자도 문이 있는다. 그래서 영원한 사자는 없다는 거죠. 사자는 없는데 그러나 사자가 이빨이 다 빠져도 어떤 거예요? 개한테 물리 죽는 거가 개한테는 안 물리 죽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릇을 잘 따져보는 거죠. 그릇을 잘 따져봐. 그 다음 코스모스도 같은 이야기죠. 코스모스 두 가지입니다. 국화와 코스모스. 그 다음에 가을 코스모스. 그래서 국화와 코스모스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을에 같이 핀 꽃이라 해서 다 국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릇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의 가야 할 길.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의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것도 섬세한 그릇 비교라는 거죠. 섬세한 그릇 비교. 그래서 전에 한번 비유를 들었으면 이런 거지만 98년도 지자체 때 시장 선거였습니다. 시장 선거에 현직 안모 시장님 캠프를 하고 그 다음에 김기로 시작하는 캠프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캠프에 왔을 때는 거의 당첨 가능성은 80에서 85 200년 분하는 것이다. 이분 캠프 왔을 때는 약 80에서 85 똑같이 펄페이지에 해놓고 조건 끝이야. 영주증이라는 계약서는 단을 잘 봐요. 시작은 안 되고 감성기도 시작은 안 되고 단을 잘 봐요. 그러니까 완전 씨는 뭐 문이 좋다 해놓고 이거는 뭐야 이것이고 시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선거냐 물었다고요. 무슨 선거냐 물으니까 시장 선거다. 그렇다면 안 되면 그것도 안 했을 거고 상당히 힘든 이렇게 썼을 때고 대충 상당히 힘드니까 분명히 운은 좋지만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왜 다른 데서는 5군데에서는 다 좋다 하는데 좋으니까 이렇게 써줬잖아요. 일단 왜 안 된다 하느냐. 안 된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단체장으로서의 별은 오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무엇의 문제였어요? 그릇. 즉 국화냐 코스모스. 선생님 그 면적 기억 안 나십니까? 해석하면 제가 명조적인 제가 무인일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인일주만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 전 시장님도 무인일주거든요. 그게 아시면 전에 시장님 문 시장님 그분도 무인일주로 잘 기억합니다. 무인일주였는데 그가 뭐냐면 분신대자원이라는 분신대자. 무인년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본신대자를 쓰면서 일지지에 뭘 써요? 편관득세를 쓴다는 것은 신하가 임금 앞에 나서는 건데 그럼 임금 곁으로 가야 되는 거든지 편관을 쓴다는 거든지 정치색을 써야 된다는 건데 주로 상관이라든지 이런 요소 간섭을 해줘야만 선출직으로 된다는 거죠. 선출직. 관을 주로 써가지고 감투가 되는 것은 뭐라고 해요? 임명직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하반기인가 인을 쓸 때 그 정무장관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국화와 코스모스를 구별하는 것, 그 속성이 어떤 것이냐를 좀 잘 따져보라는 거죠. 오래 되면 모르겠네요. 예? 오래 되면 모르죠. 직접은 다들 다 알아요. 내가 nen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캠프에서 왔다 해가지고 하여튼 나댄시부터니까 캠프가 얼마나 무서운지 캠프에서 내란답니까 항상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캠프 어린이 캠프도 있습니다. 예, 먼저 캠프에서도 오고 다이어트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워낙 분위기가 공천이 있고 공천 이런 게 변수로 많이 작용하니까요. 공천 여부가 결국 코스모스를 국화를 코스모스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그 다음에 가을 코스모스는 봄 국화보다 가을 코스모스가 낫다는 거예요. 가을 코스모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전체적으로 그 사회라든지 그 국가 전체에서 참 의미 없다는 건데 국화가 해야 시원시원하겠죠. 그죠? 이제 코스모스가 득세를 하면은 무늬는 비슷비슷하게 낼 수 있는데 결국은 코스모스 영향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세가 코스모스를 기울였다면 코스모스가 된다는 거죠. 이건 운의 문제입니다. 운의 문제. 그래서 코스모스를 대체할 만한 요소가 없다. 그럴 때는 코스모스가 매우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보고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뭐 반기억하면서 제가 제 기억에서 많이 그걸 했었죠, 그죠? 제 기억인데 반격인데 인수를 주로 쓰거나 반 자체를 쓰는 경우 주로 임명직이에요. 그 다음에 식신상관, 식상이나 기급, 즉 군비쟁제를 해서 관을 취하는 것은 특수조직 또는 선출직 이렇게. 상관, 식신상관, 비경급제.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놓여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일반 행정 관료보다는 특수직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식상을 주로 쓴다는 것은 선출직. 그래서 이제 뭐가 주로 선출직은 주로 많은 면책위 조직이죠.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좀 식상이다. 너네 이게 식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관인이 이제 되는 주로 임명제를 통하는 거니까 감투의 속성을 잘 같이 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출마를 재물 소모체를 가지고 출마를 당하면 출마 3번이면 거의 집안 살림 거들 당합니다. 출마를 당하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제2에서 관을 쓰는 경우 있었죠. 제4법에서 관을 쓰는 사람들은 뭡니까? 제관이라는 것은 서로 오행적으로 소통 요소죠. 제가 목이면 관이 가려오죠. 제가 목이라는 것은 금이 해놨다는 건데 제관이 무리지겠다는 관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권, 인허가, 대리점, 용역, 매장 이 전부 다 결국 내가 돈을 취하려면 뭐가 무리짓는가? 관과 무리짓는데 이 관은 돈을 보태주는 거예요? 빼가가는 거예요? 빼가간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보통 매출 수수료가 몇 프로인가? 25%에서 30%. 매장마다 특성만 다릅니다.
그래서 세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매장은 세일을 안 해줍니다. 근데 계약된 매장에서는 백화점에서 10% 까락하면 까야 돼요. 까고 25% 매출 수수료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만 원짜리 상품 팔아가 백화점에 2,500원 주고 10% 세일했고 3,500원 까고 그럼 6,500원 받는단 말이에요. 6,500원에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뭐 남아요? 양으로 채우잖아요. 결국. 그리고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넘기는 거죠. 백화점 물건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로드샵에서 길거리에 샵 처리 갖고 벌벌벌 떨면서 6,500원짜리 10개 팔아가지고 한 개 1,000원만 붙입시다. 1,000원 붙여가지고 10개 팔면 65,000원에 만 원은 남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는 얼마 팔면 됩니까? 만 원 다 받는다 치면 이러면 백화점 파는 서너 개만 팔아도 되겠죠. 그죠? 백화점 마진 빼보고 세일 10% 빼보고 이러면 서너 개만 팔아도 이 맛이 되는데 문제는 세네 개도 안 팔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묘한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품을 한다. 명절 때 그냥 갑니까? 과장님, 그래서 사장님인데 자기 밖에 나가면 그래도 과장님한테 가가지고 이번에는 갈비장밖에 없습니다. 갈비장 밑을 잘 뜯어보십시오. 그래서 재관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결국 이 재를 따를 때는 그래도 재를 위한 공부의 목적이 있죠. 그죠? 재를 위한 목적으로서 결국 관이라는 뭐 일종의 그 비용을 치르는데 관을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재를 불살라요. 재를 불살한다. 갖다 땡기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 자체를 취득하기 위해 가는 거니까 말 그대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장작이라면 관은 불이다. 장작을 계속 갖다 떼야 되는 거죠. 계속 갖다 떼야.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이 관에 미치면 제가 나가는 줄은 모르고 다 나간다. 그래서 돈 안 쓰는 선, 돈 안 드는 선 그거 하자고요. 하지만 막판하면 돼 보여서 전부 돈 안 쓰고 그래라. 오늘 어차피 자연의 이치가 지갑을 풀어야 관이 세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지갑을 풀어야 또 관이 되는 건 뭐 말고 지구상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도 있을 것이고 공천 받으려면 그냥 해줘요. 인품등만 가지고 공천해 줍니까? 그냥 부지런히 그냥 뒷니 이러면서 갖다 내고 또 당적 당적이 아니고 국회에 배치 달면 되는 게 아니고 배치 달아도 그 안에 뭐 그거 있죠. 분과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각 안에서 또 분과 이런 걸 받으려면 또 재를 또 갖다 바쳐야 돼요. 결국 이 관에 따라가다 보면 재물이 크게 소모되는 것이니까 재가 메말라 있다면 관은 저절로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을 지나치게 따르면 재물이 크게 약화된다. 이거는 머릿속에 선생님들 두시 고쳐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궁합에 가겠습니다. 궁합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궁합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그건 다 궁합이 발생하죠.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뭐가 발생할까? 거의 궁합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붙잡고 있냐면 궁합의 일반적인 고정성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궁합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려고 하느냐 고정으로 파악한다. 요 컨셉부터 바꿔야 돼요. 궁합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궁합은 뭐
시시각각 변한다. 시시로에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웠다가 미워도 다시 한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그럼 뭐 하려고 돌아오냐 이거예요. 왜 그러려고. 이제 나는 알아서 뭐 그다음 무슨 그런 가사 뭐죠? 우리 사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그 참 더러운 말이죠. 괜히 더러운 기구나 이거. 그래. 그러면 뭐냐면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면 떠나갈 때는 뭐였냐 이거죠. 떠나갈 때는 잘가 했다가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느냐. 이제 나 알았다. 너한테서 영원히 떠날 수 없다는 거를 요 맹사 해놓고 쪼개 있으면 또 잘가 노래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궁합은 보장된 거잖아요. 기본적인 궁합이 있겠죠. 기본적 궁합. 그건 말 그대로 이제 그 띠에 의한 사회적 목적, 우리 사회적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정치인한테 인상을 보면은 띠끼리 참 눈이 잘 떠요. 신자진 캠프가 있고 사유축 캠프가 있고 보면 그 동네 가보면 있죠. 재밌다니까 그 방마다 이상하게 이런 캠프가 잘 모여요. 근데 이제 용띠가 당 대표다. 그냥 그 주변에 원숭이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게 주로 이제 사회적 목적의 궁합은 대체로 그 산업노조에 의해서 사회적인 목적인 관계니까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개개인의 개인적인 궁합은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간지 요소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 달라지겠죠. 간지 요소. 그래서 이제 오행적인 제일 기본적인 오분합, 오행적 조화입니다. 오행적 조화가 잘 되어 있느냐, 조구나 오행적 조화가 되어 있느냐. 좀 찬 사람은 좀 더 신 사람하고, 신 사람은 좀 찬 사람하고, 서로 개인적인 궁합이 잘 맞다는 거죠. 그냥 사회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꿈이 같아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목적은 같은 물이끼리예요. 정신과 이상이 같으냐, 또는 성공의 방법이 같으냐 이거죠. 성공의 방법이 나는 사회주의다, 나는 민주주의다. 성공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사회적 목적의 궁합은 대체로 띠궁합이라.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서는 결국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있는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생자생이 만났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면 서로 보정되기 좋은 궁합이 할 수 있냐? 보정 요소로서 그게 아니에요. 4년 다르고 5년 다르고 2년 다르고 10년 다르다는 거죠. 그게 사나 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좌우상충을 통해 가지고 자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가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신이 뭐냐면 와 봄지여 나를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고 옛날에 그랬죠, 그죠? 안 따르는 건 나 죽은 자란 말인데 그 당시 분위기 좀 건박했죠. 어쨌든 신자여 따르라.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신자가 따르라 하는데 자가 어떻게 돼요? 못 따르게 됐다 이거죠. 그때는 뭐가 돼요? 배신자다 이거죠. 나도 괴로움을 안고 나도 내 끝에 괴로움을 안고 신도 괴롭잖아요. 오늘은 그렇죠. 신도 괴로운데 나는 앞으로 가는데 자는 니는 뭐 하나 해서 이때는 또 무슨 시간이 돼요? 아주 소원한 인간관계가 되고 서로가 아주 원수지가 됐다. 원수지까지는 아니라도 대단히 좋지 못한 관계를 받다가 다시 또 세운이 바뀌어서 진이 오니까 나는 그럴 줄 알았다 이거죠. 나는 역시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 인간관계는 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번에 또
그래서 나라묻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궁합을 떠넘어 가지고 역시 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방책을 누가 지키느냐면 상대방이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지가 지키고 있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 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는 내가 정말 미우는 게 자기가 변화된다면 궁합도 변한다는 거예요. 고정된 궁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소를 잘 맞추어서 조절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궁합이라는 것이 공존의 조건이에요. 공존의 조건을 사실은 시시각각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벌하고 꽃은 좋은 궁합이냐 아니냐. 좋은 궁합. 그죠? 그러나 겨울에 만나요, 못 만나요? 환경이나 문적인 요소에 의해서 서로에게 상승인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겨울에는 벌하고 꽃이 아무리 궁합이 맞아도 서로 한꺼번에 한 곳에 살 수 없더라. 입지기 공간 근데 궁합은 기본적인 궁합이 있고 벌하고 꽃하고 벌하고 꽃하고는 기본 궁합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건 기본 궁합이 좋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문적으로 둘 다 상승의 요소가 이루지 못하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궁합이 된 거예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뭘지 않습니까? 너의 침묵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변적 요소를 잘 보고 둘 다 상승 요소가 없을 때는 둘 다 떨어져 있어라 이거죠. 떨어져가지고 꽃도 찌그러져가 있고 씨로 꽃도 씨로 찌그러져가 있고 벌은 벌대로 뭡니까 벌통구에 웅크리가 있고 서로가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만날 때가. 이 원리를 몰랐습니까? 이 대단한 원리를. 이게 몰랐다니까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했다면 과연 그들은 행복했습니까? 로미오의 나이 16살, 줄리엣의 나이 겨우 13살을 지어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했다면 철없던 사랑이 노래 아 이별은 싫어 뭐 노래 했죠. 완전 철없는 사랑을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이 때 다 땡기고 아무나 보면 뭐 이렇게 막 땡기게 돼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변화의 요소에 의해서 잘 봐보세요. 자, 한쪽이 상승 요소이고, 자, 두 사람의 기본 궁합이 맞다. 한쪽이 상승 요소고 한쪽이 하강 요소다. 이러면 어떻게 한쪽에서 맨날 따라다니는 게임이 되겠죠, 그죠? 거꾸로 한쪽은 하강, 한쪽은 사랑이 식었고 한쪽에서 더붙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식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궁합도 님이라는 글자에 저거나 맞추려면 우리는 서로 밤이다 그거예요. 이렇게 궁합이 가변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하강기에 있을 때에는 어떻다고요? 이별의 방법을 제시해라. 이별의 방법. 이별의 방법이 뭐냐? 하다못해 호적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혼이라도 해놓고 살아라. 그리고 이걸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좋지 못한 것을 서로 극복하고 잘 살고. 선생님, 호적상 이혼하고 사는 거하고 호적상 이혼 안 하고 떨어져 사는 거하고 틀립니까? 호적상 이혼하고 사는 거하고 그냥 이혼 안 하고 별거 이혼 안 하고 별거 별거 안 한다. 그래서 어느 게 더 강한